안녕하세요. 예, 이번 세션은 현대화된 드라이버 개발이라는 주제로 해서요.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배도 고프시고 한 것 같은데 이번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이제 새롭게 통합된 개발 환경으로 드라이버 개발 환경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포함이 되었고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라도 포함이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일단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추가된 기능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드라이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으로 좀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관계로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에 통합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세션에서는 주로 KMDF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된 빌드 환경, 그리고 코드 분석, 그리고 디버깅,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배포, 설치, 그리고 자동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지금 영문이 많이 일그러지는데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좀 연결 상태가 좀 해상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설명을 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드라이버 개발 환경을 비주얼 스튜디오에 포함시킨 이유는 여기 나타나듯이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통합된 개발 환경을 통해서 개발자에게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로 개발 단계에서 오류라든지 모듈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퀄리티 있는 툴들을 통해서 검출해낼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역시 자동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기존에 우리 드라이버 개발하셨던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에디팅 툴이라든지 디버깅 툴이라든지 뭐 별개로 많이 설치를 하고 개발 환경 세팅하는데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젠 비주얼 스튜디오 2012만 설치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다 WDK 애드온만 설치하게 되면 이런 모든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드 분석 그리고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2012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데서 이제 큰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KMDF 즉 WDF 윈도우즈 드라이버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생산성 있게 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개발 과정을 상당히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드라이버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한쪽이 잘려서 나오는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설계에서부터 구현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뭐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개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임플리먼트 부분 그리고 테스트 부분 그러니까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부분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많은 부분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한다는 뜻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이제 설치된 상태에서 WDK가 애드온 형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면 실제적인 이제 통합 개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코드 분석 툴이라든지 테스트 툴, 뭐 디플로이먼트 툴. 이 디플로이먼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배포라고 이제 용어를 이제 쓰는데 배포라는 게 일반적인 릴리즈된 배포가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타겟 머신으로 드라이브 파일을 전송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뭐 커널 디버거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이제 주의하실 점이 설치 순서가 중요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 WDK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2의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설치 순서도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는 WDK를 설치하게 되면 샘플 코드라든지 뭐 문서 도큐멘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설치가 되는데, 이제는 그게 별도로 분리가 돼서 MSDN 온라인을 이제 활용하는 형태로 이제 구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선 KMDF 쪽을 설명드리기 전에 윈도우즈 드라이버 타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윈도우즈 드라이버 타입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발 초기 단계에 드라이버를 이제 개발을 시작할 때 설계 시점부터 어떠한 타입의 드라이버를 개발해야 될지 우리 먼저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뭐 WDM 이후로 계층화된 드라이버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윈도우즈에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전에는 모놀리틱 타입의 드라이버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장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뭐 파일 시스템, 뭐 포트 미니 포트 형식 드라이버들, 그리고 미니 드라이버 형식, 이렇게 장치 특성에 따라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WDM이 나온 이후로는 NT 커널 모드 드라이버, 레거시 타입의 드라이버와 WDM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WDM을 버스 드라이버, 펑션 드라이버, 필터 드라이버 이런 계층 구조 안에서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클래스 드라이버라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클래스 드라이버는 이제 펑션 드라이버의 일종이죠. 펑션 드라이버의 일종인데 이기종 아키텍처에 간에 공통화된 구현을 갖다가 모듈화 시킨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드라이버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드라이버죠. 대표적으로 뭐 디스크.sys라든지 이런 파일들이 이제 이런 모듈들이 클래스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형식의 PNP 지원 여부에 따라서 non PNP, PNP 형식의 드라이버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WDF가 나온 이후로는 WDM 형식, 뭐 WDF 형식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윈C 플랫폼, 인베디드, X86, X64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죠. 드라이버 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랫폼별로 별도의 모듈을 개발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새롭게 윈도우즈 8에서 오면서 ARM 타입의 드라이버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윈도우 RT 태블릿에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환경하에서 ARM 타입의 드라이버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설치를 하시면 이 ARM 타입의 빌드 환경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테스트 프레임워크에는 이렇게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한 어떤 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빌드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타입의 드라이버들이 있고, 이런 어떤 드라이버 개발 초기 시점에 어떤 타입의 드라이버를 개발할지 우선 설계 시점부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그림으로 보시면요, 뭐 4가지 형태의 타입의 드라이버만 예시를 이제 드려드렸습니다. 풀 드라이버 타입이 있을 것이고요, 뭐 클래스 드라이버, 미니 포트 드라이버 형식, 이런 드라이버 형식들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뭐 개발자가 작성하는 부분의 코드를 말하는 거고, 이제 파란색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그런 코드를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클래스 드라이버는 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형식의 드라이버고요. 풀 드라이버는 전체 프레임워크를 다 이제 작성해야 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드라이버를 말합니다. 흔히 미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를 개발하게 되면 미니 드라이버 형식으로 이제 작성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뭐 프린터 디바이스를 뭐 프로그래밍 한다든가 하드웨어 액세스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개발자가 작성을 하고, 그 이외에 I/O를 처리하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서비스 쪽으로 위임하는 그런 형식의 드라이버죠. 프린터 스플로 서비스인가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위임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미니 포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성된 드라이버, 즉 포트 드라이버에 의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자는 미니 포트 드라이버라는 형식으로 단순히 이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쪽, 디바이스를 프로그래밍하는 쪽만 작성하는 타입의 드라이버를 이제 미니 포트 드라이버라는 형식이, 미니 포트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윈도우 WDM 타입의 드라이버도 보시면 뭐 I/O를 핸들링하고 뭐 장치를 프로그래밍하고 뭐 이런 파워 관리, PMP 관리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의 드라이버가 보통 풀 드라이버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WDF 드라이버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 래퍼 쪽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프로그래밍하는 쪽만 개발자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코드만 사용하면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WDF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라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시면 이제 미니포트, 우측 하단에 미니포트 드라이버 형식을 보시면 미니포트 드라이버도 거의 WDF하고 비슷한 구조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미니포트 드라이버는 장치의 종속적인 형식의 드라이버 작성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장치가 새롭게 추가될 때마다 미니포트 드라이버 형식이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그런 형식의 드라이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치가 이제 계속 추가될 때마다 계속 미니포트 형식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WDF 드라이버는 이런 장치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장치의 독립적인 형태의 래퍼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연성을 제공하죠. 보시는 코드가 이제 WDF 드라이버 중에서 이제 KMDF 커널 드라이버 형식으로 작성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커널 이제 KMDF 드라이버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코드를 보면서 그 MFC 처음 배울 때 그 코드가 생각나더라고요. 가장 간단한 윈도우 만들기. 그러니까 기존의 윈32 프로그램을 하려면 상당히 코드 양이 많았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의 MFC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코드 양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MFC를 처음에 소개할 때 그런 형식으로 소개를 많이 했었죠. 마찬가지로 WDF도 지금 라인 수가 25라인이 채 안 돼요. 25라인이 채 안 되는데도 지금 이 드라이버 하나만으로도 뭐 WHQL을 인증을 통과할 수준의 어떤 형식의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코드가 아닙니다. 이 코드가. 보시면 뭐 단순하게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드라이버 생성하고, 드라이버 오브젝트 생성하고, 뭐 장치 추가될 때마다 뭐 디바이스 객체 생성하고, 뭐 이런 코드만 이제 추가가 돼 있는 상태인데도 대부분의 디바이스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코드 형식의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 형태인데, 이런 간단한 형태의 이제 드라이버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뭐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KMDF가 지금 기존의 1.9 버전까지 나왔었습니다. 윈도우 7까지 1.9 버전이었는데요. 1.11 버전, 이번에 윈도우 8 나오면서 1.11 버전으로 버전이 업됐고요. 여기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보면 보통 이제 로우 파워 버스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러니까 뭐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뭐 I2C 버스라든지 아니면 I2C라든지 아니면 뭐 SPO 아니면 뭐 GP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커널 모드 DMA 같은 경우엔 이제 시스템 DMA가 기존엔 KMDF에선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마스터링 DMA가 아니라 시스템 그 DMA 컨트롤러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DMA 방식을 시스템 DMA라고 하죠. 이제 시스템 DMA가 다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레벨 인터럽트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기존 인터럽트 제어라고 하면 보통 DIRQL에서 이제 수행되는 이제 코드를 인터럽트 뭐 서비스 루틴 작성해서 이제 제어하고 했는데, 윈도우 8부터는 패시브 레벨에서도 인터럽트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요즘 모바일이 대세인데요. 모바일 환경에 걸맞는, 그러니까 윈도우 RT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추가되는 기능들을 이번 WDF 1.11에 이제 추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놀라운 부분은 UMDF 쪽에서 하드웨어를 좀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1.9 버전까지는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요. 1.12 버전부터는 하드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추가가 됐고 ISR, 즉 인터럽트 서비스 루팅까지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뭐 엣지 트리거 인터럽트라든지 요즘 많이 나오는 MSI 인터럽트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됐죠. 여기까지 KMDF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통합된 빌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템플릿들이라든지 샘플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마법사라고 하죠. 이 드라이버 코드도 마법사 형식으로 해서 드라이버 템플릿 코드를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드라이버 템플릿뿐만 아니라 뭐 애플리케이션 DLL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주면서 많은 드라이버 템플릿들을 예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좀 퀄리티가 높은 형태의 템플릿은 아니에요. 거의 뭐 빈 껍데기 템플릿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예제들 이런 부분으로 템플릿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앞으로 많이 나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프로젝트는 기존의 드라이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dir 파일이라든지 소시스 파일 이런 형식의 프로젝트 형식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프로젝트 형식을 새로운 형식의 프로젝트 솔루션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툴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뭐 빌드 그리고 사이닝 할 수 있는 부분, 사이닝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사인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패키징하고 디플로이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배포하는 부분, 그리고 디버깅 하는 부분까지 모두 토탈 패키지 형식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코드 분석하고 이제 정적 분석하는 부분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테스트할 때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형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머신을 이제 구축하는 것도 자동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템플릿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뭐 쉽게 만들 수 있다고는 하는데 테스트 템플릿을 보시면 그렇게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익숙해지면 아마 이게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한마디로 개발에서부터 구현에서부터 해서 디버깅 그리고 테스트 배포까지 전체 개발 주기, 생명 주기를 다 담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드라이버 개발하시면서 아마 C++, C++도 이제 사용하시면서 개발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드라이버 개발에 이제 C++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문서상에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C++도 개발에서 이제 드라이버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 동적 타입 캐스팅이라든지 그다음 뭐 C++ 예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드라이버 개발에 C++를 사용을 하시려면 메모리 할당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이버에서는 풀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적으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루커 사이드 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그 뉴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드라이버 웍스라는 그 도구가 있었는데 그 드라이버 웍스도 C++로 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였죠. 뭐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도구에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시게 될 부분이 이제 스태틱 드라이버 베리파이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코드 분석, 코드 애널리시스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개발하실 때 프리패스트를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프리패스트. 근데 프리패스트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구현하고 좀 더 기능들을 추가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이제 포함시킨 버전이 코드 애널리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방식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 애널리시스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코드 애널리시스는
펑션 단위로 분석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펑션 단위로 이제 뭐 보안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무결성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코드 애널리시스고요. 기존의 프리패스트를 완벽하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틱 드라이버 베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드라이버 개발이 거의 이제 알파 버전 수준으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태틱 드라이버 베리파이어를 이제 쓰시면 상당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딥뎁스로 상당히 그 프로시저 간의 인터 프로시저한 부분들을 갖다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을 소모를 이제 하기 때문에, 대신에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그 잠재되어 있는 버그들을 많이 잡는 데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SDV 같은 경우에는 WDM 타입, KMDF 타입, 그리고 NDIS 스토리지 드라이버 그런 스토리지 드라이버 타입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C++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애널리시스와 스태틱 드라이버 베리파이어를 이제 분석해 놓은 표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로컬 디펙트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디펙트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코드 애널리시스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WDK 6.0 버전, 6.0 버전부터죠. 그 살 문법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스태틱 드라이버 베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살 문법이 필요 없이도 이제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디버깅 연결. 이번에 윈도우즈 8에서 새롭게 추가된 디버깅 연결이 있는데요. USB 3.0 그리고 네트워크 디버깅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제일 좀 흥분한 부분이 네트워크 디버깅인데요. 상당히 설치하기 쉽습니다. 설정하는 게 쉽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케이블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USB 2.0 같은 경우에는 커널 디버깅 하시려면 그 OSR 같은 데서 별도의 케이블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디버깅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USB 3.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USB 케이블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랜 케이블을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디버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동 셋업,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자동으로 셋업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거 없이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 이제 프로비저닝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동으로 설정되는 반면에 이제 수동으로 설정하는 부분도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타겟 머신과 호스트 머신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기존에 이제 뭐 BCD 에딧이 그대로 이어져 왔죠. BCD 에디트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타겟과 호스트 머신을 설정해서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타겟 머신 네트워크 디버깅 할 때 타겟 머신 설정할 때 호스트 IP를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호스트 IP를 지금 인자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주의하실 부분이 그 호스트 머신은 아마 좀 스태틱하게 IP를 세팅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DHCP 환경에서 네트워크 디버깅을 하시게 되면 계속 IP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설정을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호스트 IP는 되도록이면 호스트 쪽은 좀 스태틱하게 세팅을 하시고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지금 네트워크 디버깅의 지금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기존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디버깅을 하고 있었다면,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라인으로만 연결이 되면 이제 디버깅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까지도 가능하다고 지금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I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IP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오고 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디버깅 데이터만. 그래서 라우팅 정보만 적절하게 이제 라우팅 정보만 포워딩 될 수 있게 잘 세팅만 되면 외부 네트워크도 커널 디버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내부 네트워크에서도 사실 그 뭐 이를테면 한 회사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PC를 갖다가 예전에 커널 디버깅 하려고 했으면 그 머신 들고 와가지고
이쪽에 들고 와가지고 뭐 디버깅하고 뭐 자주 그런 일이 많았었죠. 근데 내부 네트워크만 들어와 있으면 원격에서 이제 커널 디버깅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장점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인데요. 이번에 그 앞 세션에서 이건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PDB를 갖다가 좀 새롭게 좀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옵티마이즈된 코드에 대해서 디버깅을 수행할 때 상당히 좀 불편함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코드가 최적화되다 보면 그 콜스택상에서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이고 그 코드 최적화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디버깅 할 때 제대로 된 변수의 값들이 세팅된 상태에서 이제 디버깅 할 수 있게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PDB 형식 파일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그 실제 컴파일 시점에 그런 디버깅 정보를 PDB에 넣고 디버깅 할 때 그 옵티마이즈된 그런 형식의 정보를 갖다가 풀어서 디버깅 시점에서는 그걸 풀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기능도까지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라인 펑션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인라인 펑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 없었죠. 근데 브레이크 포인트도 걸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보진 않았는데 데모상으로만 봤는데 콜스택상에서도 인라인 펑션도 콜스택의 한 콜스택으로 이제 스택상에 보이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서요. 좀 빨리 끝내라고 해서 좀 다 끝나고 있는데 우선 이 배포 부분을 보시면요, 배포하고 설치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시연 데모할 때 보여드리겠는데요. 디플로이먼트 부분 그리고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 상에서 프로젝트 옵션 프로퍼티 시트 창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역시 실시간으로 디버깅을 하면서 테스트도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형식의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디바이스 펀더멘탈한 테스트, 디바이스 중심적인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PMP라든지 파워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둔 테스트가 디바이스 펀더멘탈한 테스트인데 물론 IO 테스트도 있죠. 이런 테스트가 디바이스 펀더멘탈한 테스트고 나중에 드라이버를 개발이 다 끝나시고 인증 쪽에 그 인증을 받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서티피케이션 테스트까지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시연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떤 코드 분석 툴들은 정적 분석 툴들이었다면 드라이버 베리파이어는 동적 분석 툴이죠. 저도 드라이버 베리파이어에 좀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요. 드라이버 베리파이어도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제어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윈디비지 상에서도 그 기존에도 드라이버 베리파이어 플래그를 뭐 설정한다던가 이런 부분까지 가능했지만 이 역시도 이제 드라이버 베리파이어도 비주얼 스튜디오 솔루션에서 이제 제어가 가능하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팅하는 아키텍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 타겟 머신 쪽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때 드라이버가 이제 설치된 상태에서 드라이버의 위아래로 이렇게 룰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필터 드라이버가 어퍼 필터, 로어 필터 형식으로 설치가 되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 필터랭 같은 경우에는 필터 드라이버가 그 테스트를 위해서 별도로 이제 설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위아래로 이렇게 룰들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결과를 원격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쪽으로 이제 알려주는 이런 형식을 갖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코드 애널리시스라든지 스태틱 드라이버 베리파이어라든지
테스트하는 부분이라든지 드라이버 베리파이어 뭐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의 드라이버 개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기능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드라이버 개발하면서 상당히 퀄리티 있는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요. 그리고 뭐 잠깐 아까 설명 중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면 테스트의 결과로 로그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 로그를 뭐 활용하는 방안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발을 수행하고 나서 이를테면 한 팀 내에서 팀장이 팀원한테 그런 로그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적어도 이 드라이버 테스트는 요만큼은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제 조항을 뭐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QA 팀에서 개발자한테 그런 로그를 원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뭐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데모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건상 지금 제가 지금 가상 PC 가상 머신에다가 지금 타겟 머신을 현재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타겟을 현재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타겟을 구축할 때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 테스트 환경을 현재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드라이버를 빌드하게 되면 타겟 머신으로 디플로이먼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설치까지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축을 해놨고요. 그걸 보시기 전에 먼저 지금 이걸 처음 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롭게 윈도우즈 드라이버 그 템플릿들이 지금 제공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Convert Sources DIR이라고 기존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2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덤프 파일도 지금 여기서 오픈해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프로세스 연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커널 모드 디버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겟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커널 디버깅을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수행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프로젝트 템플릿은 KMDF 형식으로 하나 지금 데모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잠깐 코드를 코드 분석 쪽을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코드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가 성공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방금 삽입한 코드는 상당히 큰 버그가 있는 지금 코드죠. 그래서 이거를 버그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스핀락을 지금 획득했는데 스핀락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핀락도 지금 초기화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무지막지하게 좀 코드를 지금 넣었는데요. 이제 코드 분석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잡아줄 겁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데 지금 뭐 단순한 형태의 버그인데요. 이런 형식으로 함수가 IRQL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런 메시지가 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WDF 드라이버 create 이 함수는 패시브 레벨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함수죠. 현재 수준의 IRQL에서 호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형식까지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코드 분석을 보여드렸고 실제 빌드하고 배포되는 부분까지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KMDF 데모 3라고 지금 프로젝트 형식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금 패키지 프로젝트가 쌍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페어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KMDF 데모 3 프로젝트는 개발하고 빌드하고 하는 쪽에 이제 프로젝트고요. 패키지 프로젝트는 이거를 타겟 쪽으로 배포하고 설치하는 쪽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Enable Deployment, 기본적으로 이 Enable Deployment 부분이 Disable 되어 있는 상태고 타겟을 설정하신 후에 이제 설치까지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비저닝을 수행하시게 되면 타겟에 테스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기존의 DTM에서 제공하던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는데요. 설치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콘솔이라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콘솔 유틸리티를 통해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솔루션을 빌드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타겟 머신에 지금 화면 지금 해상도가 지금 받쳐주지 않아서 지금 근데 지금 이게 현재 타겟 머신의 지금 화면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너무 느리지 않은데 지금 가상 머신으로 지금 구축하다 보니까 좀 약간 느린 감이 있네요. 네, 방금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서요. 배포가 이루어졌고 설치까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치 관리자를 보시면 드라이버가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겟에서 봤을 때 지금 드라이버의 배포는 이제 별도의 폴더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드라이버 테스트라는 폴더를 구성해서 이 안에 이렇게 빌드된 결과물을 타겟 머신으로 전송하게끔 하고 있고 이렇게 디바이스 콘솔 유틸리티로 설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디버깅을 붙여볼까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익숙하신 화면일 겁니다. 사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포함된 그 커널 디버거가 KD가 기존 윈디비지 KD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윈디비지를 이제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시연은 여기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돼서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드라이버 개발 환경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개발자들에게 아주 그 많은 부분에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아주 생산적인 그런 생산성에 있어서 향상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뭐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런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 결과적으로 더 신뢰성 있고 향상된 퍼포먼스를 가진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 포함된 그 드라이버 개발 환경에서 비스타 이전의 빌드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스타 이전의 빌드 환경을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현업에서는 이거를 적용을 하시려면 기존의 그 WDK 6000 버전까지는 레거시 환경으로 아마 세팅을 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이후 비스타 이후 드라이버 버전에 대해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2 환경을 적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데모 준비하면서 좀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은 좀 버그랄까 그런 좀 불완전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뭐 디버깅 커넥션이 좀 많이 끊어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윈디비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에디팅 창이 퀵 에딧 모드를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뭐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향후 피드백을 많이 주고 이러면 좀 나아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